개는 아직도 따뜻했다. 여자의 손이 가닿자 개의 숨소리가 작아졌다. 목덜미에 손가락을 넣어 털을 간지려 주었다. 복부를 다친 모양이었다. 손이 배 쪽으로 가까이 갈 때마다 개가 소리 없이 이를 드러냈다. 눌린 억새가 끈적거렸다. 옆으로 물컹한 것이 만져졌다. 개의 배에서 흘러나온 내장이 억새밭에 널려 있었다. 이제 그만 가자. Y가 뒤돌아섰다. 흰 자위가 가득한 개의 눈이 희뜩 Y 쪽으로 돌아갔다. 1996년 단편소설 플로 등단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하성란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는 일이 일상이지만 언제나 첫 문장을 쓸 때면 막막하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소설을 쓸지,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할지 생각하고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책을 내면 개정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평소에는 괜찮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설의 어느 부분이 떠오르면 굉장히 창피해지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걸 생각하면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죄송했고요.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가 제게는 그랬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 달랐고 그것 때문에 소설 속 나의 행동이 너무 아쉽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소설을 새로 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다행히 개정판을 낼 기회가 주어졌고 마지막 문장만큼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 중 하나는 퇴행이란 단어예요. 잊지 말자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하면서 참사가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태우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를 들어 올릴 힘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쓰기 전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이고요. 참사라는 다시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을 향해서 눈을 뜨고 계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소설 깃발을 쓸 때였어요. 깃발의 내용은 한 남자가 전신주에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에 자신의 속옷을 걸어놓고 어디론가로 사라지는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한전에 다니고 있는 분들로부터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전신주들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면서 전신주로 올라가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깃발처럼 흔들리는 그의 속옷도 떠올랐고요. 어떤 소설을 쓸지 결정이 되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잘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면 생각보다 첫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은 늘 가장 멋진 문장 그리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장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재를 했지만 책으로 묶지 않은 장편들이 여럿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소설을 쓰는 일보다는 소설을 책으로 발표하는 일이 조금 점점 두려워졌어요. 아까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에서와 같은 그런 실수들을 할까 봐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어떤 문장이나 내용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일은 소설을 생각하는 것도 소설을 쓰는 일이지만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따로 했고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이 소설을 쓰는 시간보다 더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통화감만으로도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번역자인 제니통 씨였어요. 제니통 씨는 제 소설을 어머니의 추천으로 읽었다가 그 뒤로 이제 이 소설을 번역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랫동안 그 결과를 위해 기다리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문학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미국의 출판사들은 조금 조건 같은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요. 제니통의 자존심에 그것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덕분에 제 자존심을 부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성과가 좋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쁘다 우주 오셨네라는 단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사건이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제 소설의 결말 속에 여자 주인공이 왜 경찰에 가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느라고 좀 땀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꿈이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로 두 아이들의 꿈 이야기만 들어보고 그 아이들의 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작가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제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고는 해요. 그게 물론 제 소설 속에서처럼 파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책상 앞에서 뭔가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작이 남아있었으면 한 2편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떡 튀어오른 개가 여자의 손목을 덥석 물었다. 마지막으로 짜내는 혼신의 힘이었다. 개의 송곳니가 여자의 살을 파고들었다. 물림팔이 뭉근히 저려왔다. 팔을 들어 올리자 개의 머리가 덩달아 딸려 올라왔다. 너무 무거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개는 한 번 문 손목을 놓지 않았다. 문득 개와 눈이 마주쳤는데 흰창이 많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개의 타액이 여자의 핏줄 속으로 스며들었다.